이어서 점유의 효력 살펴보시겠습니다. 교재 46페이지 펼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점유의 효력의 첫 번째는 추정력입니다. 누군가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법은 197조죠. 민법 197조에 의해서 점유자한테는 뭐를 추정해 주냐면 선자가 평온공연하게 계속한 걸 추정해 줘요. 자주점유를 추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아까 점유하면 197조가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자주점유로 인정해 준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197조입니다. 근데 자주점유뿐만 아니라 뭐까지 추정해 주느냐 하면 볼까요? 자주점유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선의점유요. 선자가 뭐한 걸로? 평온, 공연, 계속한 걸로 추정한다. 선자가 선의이고 자주점유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평온, 공연, 계속까지도 추정한다는 거 꼭 데려갈게요. 그럼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추정해 준다. 점유자한테는 5개를요. 5개 추정해줘요. 5개. 자주점유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선의점유, 평온, 공연, 계속까지요. 계속까지 추정해 준다. 선자가 지금 독서 지도에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면 계속 공부를 평온하게 공부를 계속하는 거 추정해줘요. 197조에 의해서. 단 무과실이죠.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 안 됩니다. 기출문제. 무과실은 추정 안 돼요. 선의 점유는 돼도 무과실 안 돼요. 다음 니은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거예요? 추정해 주니까. 추정해 주니까 입증할 책임이 없다. 입증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자주점이 아니라고 입증해야 된다. 바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권리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뭐한 걸로요? 적법 보유. 적법 보유한 걸로 추정해 줍니다. 이를 권리적법 추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동산에만 쓰여요. 동산에만 발표. 그럼 뭐라고 그러면 틀릴까요? 부동산 그럼 틀려. 부동산에는 이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산에만 쓰입니다. 동산에만. 무슨 얘기냐? 내가 롤렉스 시계를 내 손에다 이렇게 점유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한 걸로? 적법하게 롤렉스 시계를 점유를 얻은 걸로 추정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만? 동산에만.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을 주지 않아요. 왜요? 등기한 사람 거니까. 그래서 권리적법의 추정력은 어디에만? 동산에만 먹히고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어디에? 등기에 추정력을 주죠. 이래서 추정력 그러면 이 5가지요. 선자, 평온, 공연, 계속하고 권리적법이죠. 권리적법 추정력은 어디에만 먹힌다? 동산에만 먹힌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면 시험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의 효력의 첫 번째는 추정력이고요. 두 번째는 점유자 회복자 관계입니다. 바로 점유권 그러면 제일 중요한 타겟 바로 여기입니다. 레벨 3라고 돼 있죠. 레벨 3는 거의 매년 시험 1순위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자, 볼까요?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과수원 땅을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했어요. 매매계약을. 그래서 매수인 앞으로 저 과수원을 등기를 쳤습니다. 3년 전에. 3년 전에 매매해가지고 등기까지 이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매매가 무효 내지 취소가 된 거예요. 무효 내지는 뭐가 되었다? 취소가 되었다. 이게 무효로 꽝 돼버린 거죠. 매매가 꽝 됐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이 땅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권 갖게 된 원인이 꽝 돼버렸으니까. 그럼 매수자는 이 과수원을 돌려줘야죠. 돌려받는 사람이 바로 매도인이고 얘를 회복자라고 그래요. 회복자. 왜 회복자? 과수원을 넘겨받아야 될 사람, 회복자. 그럼 과수원을 산 사람은 뭐가 돼요?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왜 점유자인가요? 매매가 무효나 취소 꽝 됐으니까. 그래서 매수자는 과수원의 점유자가 되는 거고 과수원 팔은 사람은 회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자하고 누구하고요? 회복자 간에 풀어야 될 법리 쟁점이 3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3가지 쟁점을 여기서 파괴를 해야 된다. 이 3가지가 포인트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계약이 무효 취소일 때는 쓰이고 해제일 때는 쓰이지 않아요. 계약이 뭐 할 때? 해제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하나 덤으로 하나 가져갈게요. 매매가 뭐일 때요?
무효 취소일 때 적용이 되고 어디일 때는 해제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 하나 조심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풀어야 될 게 뭐냐? 점유자하고 이 과수원 점유자하고 회복자하고 풀어야 될 거. 첫 번째가 과실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과실. 과실 수치 문제. 과수원을 샀잖아요. 사가지고 농사를 졌어. 3년 동안. 3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 사과밭에 있는 사과를 어떻게 했어? 사과를 팔고요. 일부는 팔고 일부는 먹었죠. 먹기도 하고 팔기도 했죠. 팔기도. 그죠? 몇 년 동안이나? 3년 동안이나. 근데 계약은 어떻게 된 거예요? 꽝 돼버렸네. 그럼 얘는 이 매수자는 땅을 돌려줍니다. 땅을 예복자한테. 매도인한테 땅을 넘겨줍니다. 계약 꽝 됐으니까. 그때 이 과실. 사과를 뭐라고 그래요? 과실이라고 그러죠. 과실. 과실을 얘한테 넘겨줘요? 안 넘겨줘요? 이 문제가 과실 취득 문제입니다. 과실 어떻게 해요? 먹은 거 이거. 사과 먹고 그 다음에 일부는 갖다 팔고 이거 어떻게 지금 내 손에 없는데 손에 있으면 넘겨주는데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를? 땅만 줄까요? 땅만 줄까요? 이 사과 과실까지 넘겨줄까요? 이 문제죠. 볼까요? 선의점이자. 선의로 점유한 사람은 과실을 취득합니다. 이 사과를 먹었죠. 선의로 먹었죠. 그럼 못 돌려줘요. 안 돌려주고 취득해요. 그럼 얘는 뭐만 주는 거예요? 땅만요. 땅만. 과수원 땅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은 땅을 몇 년 동안 쓴 거? 3년 사용한 거. 땅 3년 뭐 한 거? 사용한 거. 이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선의로 점유한 거죠. 선의로. 그럼 이것도 취득이에요. 3년 동안 사용료를 얘한테 물어내지 않아요. 바로 토지 사용으로 소유자에게 입힌 손해를 입혀도 3년 동안 그거 점유자는 반환 의무요. 반환 의무가 없는 겁니다. 왜? 선의로 점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수자는 땅만 넘겨주면 돼. 과수원 땅만. 땅만 넘겨주고 뭐는요? 사과 이거 안 주고 3년 사용료도 안 줘.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과실이죠. 과실을 넘겨주지 않고 취득합니다. 무슨 점유자? 선의점유자. 선의로 점유한 사람은 이 과실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반환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요. 선의의 반대는 뭘까요? 악의죠. 악의로 점유한 사람은 과실 어떻게 해야 돼요? 반환해야 돼요. 과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 이거. 사과 돌려줘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3년 사용료 있죠. 땅 사용료, 과수원 사용료 돌려줘야 돼. 악이면.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과실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취득하고 반환하고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 사례로 일반적인 사례로 들어가서 볼까요? 우리 아까 제가 점유권에서 그 얘기를 했죠. 자연인 아저씨가 남의 땅이다. 남의 땅에 들어가서 임야에 들어가서 무허가 건물을 짓고 그렇게 살고 있다. 누구 땅을? 남의 땅을요. 남의 땅을 들어가서 점유해서 쓰고 있죠. 그리고 지금 9년째 살고 있다. 그 땅에서. 누구 땅을? 남의 땅을. 남의 땅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요. 알고 건물 짓고 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선의로 점유한 걸까요? 악의로 점유한 걸까요? 바로 악의 점유자가 되는 거죠. 남의 땅에다가 자연인 아저씨가 건물을 짓고 살고 있다. 무슨 점유? 악의 점유죠. 악의 점유. 악의로 점유한 사람은 과실 어떻게 해야 돼요? 반환해야 돼요. 과실 뭘까요? 땅 사용한 거. 땅 사용한 거. 사용료를 물어내야 돼요. 몇 년치? 9년치 쓴 거를. 이거. 거꾸로 누구는 안 돌려줘요? 선의로 점유한 사람. 선의로 점유한 사람은 과실을 취득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죠. 그 다음 디귿이죠. 디귿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타켓으로 나오는 거. 삼각형. 악의 점유자의 무슨 보상? 대가 보상 문제입니다. 대가 보상 문제. 점유자가 뭐로? 과실로. 과실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잘못으로라는 거죠. 이거 중요해요. 잘못으로 과실을 수치 못했다. 그러면 뭐를요? 대가를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줘라 라고 법이 정해놨어요. 언제요? 악의 점유자가.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못한대. 잘못으로 과실 수치 못했대. 못한대. 자, 비유를 해볼까요? A가 키우는 닭을 옆집에 있는 B가 어떻게 했어요? 훔쳐갔어요. 도둑이 닭 10마리를 훔쳐갔어요. 그럼 얘는 소유자, 점유자, 닭에 대한 점유자. 이쪽은
소유자. 근데 훔쳐간 닭을, 이 도둑이 훔쳐간 닭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 못했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일하러 나간죠. 일하러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닭이 산에다가 이렇게 놔 키우다 보니까 이 닭들이 달걀을 낳았어. 달걀이 뭐예요? 과실이죠. 과실을 달걀을 산에다 막 이렇게 나눈 거죠. 관리 소홀로 어디 낳는지를 못 찾는 거야. 못 찾아. 낳긴 낳는데 그렇게 한 달 동안 달걀을 낳았어. 한 달 동안. 그러다가 이게 도둑놈이라는 거, 이 닭 도둑놈이라는 걸 A가 CCTV를 통해서 밝혀냈어요. 그러면 A는 도둑놈한테 뭐를요? 닭을 돌려받게 되죠. 닭을 점유자로부터 회복을 하게 돼요. 회복자, 여기는 점유자. 이때 닭만 돌려받는 거냐? 얘가 아기 점유자죠. 훔쳐간 닭을 점유한 사람 아기 점유자죠. 이때 달걀이죠. 달걀도 얘한테 물어줘야 돼. 무슨 점유자? 아기 점유자. 아기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어떻게 했어요? 달걀을 못 찾고 있잖아. 왜 못 찾아요? 달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냐고. 아니, 몰라. 왜 몰라? 산에다 달걀을 싸질러 놔가지고 몰라, 못 찾아.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점유자의 과실로. 점유자의 과실로 계란을 수치 못한 거예요. 이 뜻이다. 누구 잘못으로? 점유자의 과실로. 계란 수치를 못했어. 과실로죠. 이걸 뭐라고 해요? 과실 없이라고. 과실 없이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3번이나 나온 거죠. 점유자의 과실 없이 그러면 틀리고 뭘로? 과실로, 잘못으로. 도둑놈의 잘못으로 계란을 얻지 못했다. 얻지 못하면 뭐를 물어줘요? 달걀 대신에 뭘로? 돈으로 줘. 달걀값 줘. 돈으로. 이를 대가보상이라고 그래요. 달걀 있으면 달걀 주고. 따라서 도둑놈은 소유자한테 잡히면 닭 준다. 오케이, 닭. 원물이죠, 닭. 닭 주고 뭐까지요? 달걀 있으면 달걀 주고, 달걀 없으면 돈으로 줘.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가보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가보상은 언제요? 지 잘못으로 계란을 수치 못했을 때. 여기 발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아기 점유자의 대가보상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유자가 잘못으로 계란을 수치 못했을 때. 이렇게 읽어줄게요. 점유자의 잘못으로 계란을 뭐한 때? 수치 못한 때. 그러면 뭐를? 대가보상한다. 대가가 뭐죠? 계란값 물어주면 되지. 계란 있으면 계란 주고, 없으면 돈으로 주고. 오케이. 그래서 점유자의 과실 수치는 3개로요. 3개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3개로. 첫 번째, 선이면 과실을 취득하고, 악이면 도둑놈은 과실을 물어주고. 대가보상은요. 대가보상은 누구 잘못으로? 점유자의 과실일 때. 3가지로 파괴합니다. 3가지로 파괴. 끝. 두 번째, 멸실책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201조고요. 여기 201조라고 쓰시면 돼요. 민법 201조. 이어서 멸실책임이 202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조 만나보실게요. 202조. 자료를 좀 올려야죠. 202조 올리게 되면 멸실책임 문제 나왔습니다. 점유물이 멸실했을 때 202조, 민법 202조입니다. 202조는 어떻게 적고 있느냐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선의로 점유한 사람. 선의고 자주점유자는 현존한도에서 반환 책임을 집니다. 아까 닭을 훔쳐왔다고 해볼게요. 닭을 훔쳐왔어. 근데 그 닭이요? 죽었어. 관리소홀로. 점유자의 관리소홀로 죽어버렸어. 그럼 이 닭을 훔쳐온 놈은 선의 점유자야, 악의 점유자? 악이죠, 악의. 무슨 점유자? 악의로 점유한 자는, 악의로 점유한 사람은 다 물어줘요. 닭값을 다 물어줘. 근데 선의이고 무슨 점유자? 자주점유자. 그래서 선자라고 그래, 선자면 선의이고 자주점유자는 뭐만 줘요? 현존한도에서 돌려주고 끝나는 거야. 선의이고 무슨 점유? 자주점유. 그래, 선자 사건이라고. 여기 별 3개. 아주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현존한도라는 건 뭐죠? 남아있는 상태로 돌려주는 거예요. 얘가 누구일 때만 선의이고 자주점유자면 남은 닭만 돌려주는 거야. 죽은 건 안 돌려주고. 그런데 선의이나 뭐가 없는 사람? 소유이사가 없다. 소유이사가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타주점이죠. 선의인데 타주점이죠. 그 사람 어떻게 손에 몽땅 다 물어. 손에 몽땅. 그럼 악의점유자는요. 도둑놈은 악의점유자죠. 다 훔쳐온 놈은 훔쳐온 악의점유자도 손에 전부예요. 악의점유자도.
그래도 아기 점유자나 타주 점유자는 손에 전부 몽땅 다 물어내는 거야. 그럼 현존익, 남은 당만 돌려줄 사람은 누구? 선자죠. 선자만 현존한 뒤에서 멸실 책임을 져요. 오케이. 이거 선자 사건이라고 암기하시면 돼요. 선자 사건. 점유물이 멸실했어. 그러면 누구만? 선자만 현존한도다. 이거 이렇게 이해합니다. 타주 점유자거나 아기 점유자는 어떻게 합니다? 전부죠. 손에 전부 몽땅 배상합니다. 끝. 두 번째 202조 멸실 책임. 점유물이 멸실했을 때 책임. 이어서 비용 상환 청구권. 203조예요.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거기다 비용을 지출했을 때 문제입니다. 가령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A가 가지고 있는 차를 B가 저 차를 훔쳤어요. 훔쳐갔어. 그러면 점유자죠. 차를 점유하고 있죠. 매매로요? 아니죠. 훔쳐가지고요. 도둑놈이요. 그 B하고 A하고는 계약관계가 있어요? 없죠. 계약관계 없는 내가 차를 도둑놈이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훔쳐가지고 차를 타다 보니 저기 고장도 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때 차를 어떻게 했다고요? 고쳤어. 고치고 또 수리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꽤 나왔어요. 수리비가 여기 800 들어갔어. 우씨 이거 내 차도 아닌데. 근데 내가 타려니까 수리를 해야지. 그래서 수리비가 900 들어갔다고 900이. 자 이때 이 차를 C에게 양도를 했어요. 대리점을 파는 거예요. 이 차 대리점 하는 사람인데 대리점 제 차를 대리점을 넘긴 거 회사를요. 얘가 회사 대리점의 세주인이죠.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양수인. 얘는 양도인. 자, 근데 얘가 차 수리해다가 수리비를 900이나 지불했죠. 그리고 애인하고 열심히 데이트하고 돌아다니다가 불심 검문에 잡혔지. 그러다 보니까 차주가 A에서 누구래요? C로 바뀌었어. 얘가 차주죠. 자, 그러면 이 B는 차량 절도 차량 점유자인 B는 누구한테요? 차를 넘겨줍니다. 원주인한테. 얘가 회복자죠. 회복자인 C한테 차를 넘겨줍니다. 이때 넘겨줄 때 뭐라고 그래요? 차 넘길 때?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이 차 고쳐가지고 수리비가 900이나 들어갔어요. 수리비 내놓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럼 이때 C가 뭐라고 그래요? 이 자식이 도둑놈 주제에 너 입 닥쳐. 그래도 얘가 할 말을 해야 돼. 뭐라고요? 당신 차 내가 고쳤다고 이 말을 해야지. 그래서 뭐라고? 수리비 달라고. 수리비 내놓으라고. 이게 비용 상환 청구야. 이때 얘가 누구여도 선의가 아니라 무슨 점이? 악의여도요. 악의 점유여도 선의뿐만 아니라 무슨 점이? 악의 점유여도 이거 중요합니다. 도둑놈을 시키도 비용은 받을 수 있는 거야. 왜? 헌차를 새 차로 만드는 게 얘잖아. 그래서 선의가 아니라 뭐여도 악의여도 악의 점유자도 비용은 받을 수 있다는 거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누구도 도둑놈도 수리비는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수리비 주세요 할 수 있어. 왜요? 헌차를 내가 새 차로 만드는 게 나잖아. 내 때문에 헌차가 새 차가 됐어요. 이거 돈 돌려달라고. 비용 상환 청구가 생깁니다. 누구한테도? 악의 점유자에도. 이때 비용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필요비, 두 번째는 유익비. 두 개로 나눠져요. 필요비. 수리를 해야 운행이 되는 거. 필요비. 필수적으로 물건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돈, 이게 필요비예요. 건물로 말하면 뭐예요? 보일러가 빵 터졌다. 이거 수리해야죠. 수리해야 건물 이용할 수 있죠. 그때 들인 돈이 필요비야. 자동차는 그럼 뭐예요? 자동차 고장났어. 어디가? 엔진을 수리를 해야 차를 가동할 수 있죠.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 필요비야. 엔진 고장난 거 고친 돈, 엔진. 유익비는요, 엔진이 아니라 겉에 페인트를 새로 칠했어. 내가 페인트가 막 스크래치도 나고 밖에가 그래가지고 내가 새로 칠을 했지. 그래 코팅을 한번 싸게 했더니 200만 원 들어갔어. 고급지게 해서 200만 원. 그게 바로 유익비입니다. 페인트 칠한 거. 요 비용을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 누구한테요? A가 아니라 C입니다. 회복할 때. 회복 당시 소유자가 C죠. 양수인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지. 양도인한테 달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인이 C잖아. C한테 돈 내놓으라고. 자, 이때 필요비 볼까요?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물을 뭐 할 때요? 반환할 때. 반환할 때니까 뭐야? 차를 돌려줄 때. 차 돌려줄 때 상환 청구합니다. 필요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필요비 내놓으세요. 왜요? 내가 헌차 고쳐가지고 새 차 만들었잖아. 엔진 고쳤어. 여기 영수증 보세요. 영수증. 견적 900. 언제요? 반환할 때. 차 반환할 때 얘한테 달라고 그래요. 누가? 도둑놈도 돼. 도둑놈도. 단. 여기 함정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함정이 이거죠. 별 3개. 과실을 취득하면 필요비를 못 받아요. 뭘 취득하면? 과실을. 과실 취득했다는 말은 차를 어떻게 했어요? 이용하고 사용했죠. 차를 썼죠.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에 그냥 쓰면서 가동을 했죠. 그러면 그 엔진 수리비는 못 받아요. 그래서 과실하고 필요비는 퉁친 거야. 서로. 그래서 과실을 뭐하면? 취득하면. 과실 취득하면 필요비를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과실 취득이라고 쓰고 뭐라고 그래요? 물건 사용한 때라고 쓴다. 물건 사용한 때. One more time. 같이 읽어볼게요. 과실 취득한 때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물건 사용한 때. 물건을 사용한 때는 필요비를 못 받는다. 그 말은 필요비하고 과실은 상계처리, 퉁처리하고 끝내는 거예요. 오케이. 필요비 문제. 필요비 받을 수 있어요. 언제 받아요? 반환할 때. 단 못 받는 게 언제? 못 받는 게 과실을 취득한 때.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고. 물건을 사용한 때. 물건을 사용한 사람은 필요비야. 엔진 수리비를 못 받는 거야. 두 번째, 유익비. 페인트 칠한 거. 차에 페인트 칠한 게 유익비입니다. 이거는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현존한 때만 받아낼 수 있어요. 페인트 칠한 게 현재 남아있어야지. 페인트 칠해서 노란색으로 칠했다. 그 칠한 게 남아있어야 받는 거죠. 남아있어야만. 가액 증가가 뭐 할 때? 현존할 때만 받을 수 있어요. 뭐가? 유익비가. 근데 시험은 거꾸로네요. 필요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만 청구한다. 거짓말이죠. 필요비가 아니라 뭐야? 유익비야.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뭐 할 때? 현존할 때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회복자 선택이에요. 회복자가 선택이에요. 점유자가 아니라 누가요? 회복자. 얘는 점유자, 얘는 회복자죠. 회복자가 선택이에요. 뭐하고 뭐 중에? 지출 금액. 얘가 지출한 거, 도둑놈이 지출한 금액이 뭐라고 그래요? 아까 900만 원이라고 그러잖아. 900만 원이라고. 900만 원 영수증 들고 왔어요. 그 다음에 뭐 한 거? 가치 증가. 야, 네가 페인트 칠해가지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가치 증가가 된 게 얼마인 줄 알아? 80만 원어치래. 전문가들이 말하면 80만 원어치. 이거를 900만 원 지출 금액이고 가치 증가액. 페인트 칠해가지고 값어치가 올라간 게 가치 증가분 아니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걸 누가요? 회복자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법의 취지는. 이걸 왜 점유자가 선택 안 할까요? 점유자가 하면 이걸 어떻게 이 금액을 뻥튀기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점유자 선택이 아니라 선택권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회복자한테 줬다는 게 포인트다. 그 시험은 점유자 선택이라고 몇 번 나왔다는 거죠. 점유자의 선택에 의해서 고른다. 그럼 뻥이다 이거. 누구 선택? 회복자다. 회복자. 회복자가 뭐하고 뭐 중에?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중에 선택합니다. 그것도 언제만? 가치 증가가 현존할 때. 여기 별표. 그래서 이 유익비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두 군데입니다. 가액 증가가 현존할 것 1번. 누구 선택? 회복자 선택. 두 가지 암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낸다고요? 필요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뻥이다. 그거는 유익비다. 유익비. 됐죠? 비용 상환은 필요비냐 유익비냐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악의 점유자 돼요. 선의 악이 상관없어요. 이거 비용은 필요비든 악이든 필요비든 유익비든 선악 불문하고 다 되는 거. 도둑놈도 돼. 이거 도둑놈도. 이게 도둑놈의 새끼가 차 훔쳐다가 페인트 칠했다. 이거 비용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헌차가 새 차 됐잖아. 새 차. 누구 덕이야 그게? 도둑놈 덕이네. 그럼 얘한테 돈 물어줘. 왜? 안 물어주면 얘가 부당이득 하잖아. 그래서 헌차를 새 차로 바꾸는 거를 도둑놈이 했어도 비용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게 점유권이 무서운 거야. 무서워. 그 다음 디귿이죠. 유익비는 법원이 무슨 기간을 위해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나 돈이 없으니까 6개월 법원 유예해달라. 법원한테 유예해달라고 그러면 법원이 유예를 해줘. 단 필요비는 안 돼요. 필요비는 유예가 안 돼요. 뭐만? 유익비만 상환기간 유예가 허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예요. 주의할 거. 비용 상환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다? 회복 당시 소유자니까 누구요?
양도인이에요, 양수인이에요? 양수인이다, 양수인. 여기 시험 문제죠. 잘 나오죠. 그래서 B는 도둑놈은 누구한테요? 대리점을 새로 인수한 양수인. 양수인한테 비용 달라고 합니다. 언제 달라고 그래요? 점유물 반환할 때. 점유물 반환할 때 비용 내놔라고 한다. 선이요, 악이요? 악이어도 돼요. 그 비용은 필요비하고 유익비 두 개로 갈라칩니다. 자, 그래서 점유자 회복자 관계의 중요한 쟁점 세 가지를요. 세 가지를 지금 파괴를 했어요. 1. 과실 문제. 과실 문제가 201조. 2. 멸실 문제. 점유물이 멸실했을 때. 닭이 죽었거나 이랬을 때 점유물 멸실 문제. 3. 비용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요. 세 가지로 머릿속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키워드만 쓰는 거예요. 과실은 누구만 취득해요? 선이면 취득하지. 선이면 취득하고 악이면 반환하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대가부상. 계란값 물어줄 때는 언제죠? 계란값은 악의 점유자의 잘못으로 계란을 수치 못하면 계란값 물어야지. 오케이. 대가부상이죠. 대가부상. 과실 문제 끝. 201조. 202조 멸실 문제는 선자만 기억합니다. 선자 사건, 선자. 제 첫사랑이 선자예요. 제 첫사랑은 선자입니다. 선이이고 무슨 점유자? 자주점유자. 선이이고 자주점유자는 손에 전부 물어줘요. 현존이익. 남은 것만 물어줘. 현존이익만. 다음 비용 문제요. 203조죠. 비용 문제는 필요비하고 유익비로 갈라집니다. 필요비는 언제 받는다? 물건을 반환할 때 받는다. 단 과실을 취득하면 못 받는다. 유익비는 언제 받는다?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만. 오케이. 그리고 상환기간 위에는 언제만? 유익비만 된다. 끝. 세 가지죠. 바로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문제. 여기가 점유권에서 제일 중요하다. 타켓 1순위. 여기를 부시면 파괴하면 점유권은 등산에 성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점유자 회복자 관계 이렇게 마치고 이 부분에 관한 기출문제를 한번 쫙 점검해주면 실력이 빵 올라가는 거죠. 자, 이어서 점유를 뺏겼을 때 내가 점유를 뺏긴 걸 도로 찾아오는 거 이를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점유하는 물건을 뺏겼어. 그거 도로 찾아오죠. 이를 점유보호 청구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여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그래서 점반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점유하는 물건을 누가 뺏어갔잖아. 그걸 돌려받는 거야. 점유물 반환 청구권. 1. 점유자가 점유를 뭐 할 거? 침탈을 당해야 돼. 침탈. 뺏기는 거야. 내 의사에 반해서 뺏기는 거야. 힘으로 뺏어간 거야. 이게 침탈이야. 첫 번째, 사기로. 사기로 인도한 거는 침탈이 아닙니다. 사기로 인도한 거 별표. 속인 거죠. 속인 거죠. 이거는 뺏어간 게 아니에요. 이때는 회수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가령 제가 자전거 대리점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전거를 많이 타니까. 근데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이렇게 와가지고 점심 먹고 나서 졸려가지고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었더니 그 애가 와가지고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자전거를 하나 보여달라는 거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애가 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졸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거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 가고 이렇게. 안 가고. 그랬더니 걔가 어떻게 하는 거야, 걔가? 거기 보라고 그랬죠. 저 자전거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걔가 나는 또 계속 졸았지, 주인이. 계속 졸으니까 걔가 어떻게 했어요? 타고 도망갔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절도야, 절도. 점유를 침탈해서 뺏어간 거죠. 침탈입니다. 두 번째요. 걔가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이번에는 자전거 하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제 도둑놈한테 자전거 하나 잃었죠. 이제는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서 있는 거지.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서 있는 거죠. 그랬더니 걔가 와가지고 자전거 한번 타보겠다잖아. 그래서 걔한테 자전거를 이렇게 넘겨줬죠. 타본다고. 그래도 밖에를 여기 보는 데서 한 2바퀴 돌더라고요. 돌고 있다가 갑자기 얘가 타고 도망갔어. 이게 바로 뭐야? 사기친 거야. 내가 넘겨준 거죠. 넘겨준 거를 가지고 튀었죠. 이거는 침탈이 아니에요. 사기로 인도한 거는 뭐가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에요. 그러면 점유를 회수할 수가 없어요. 별표. 두 번째,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인도를 한 것도 침탈이 아닙니다. 이거 해소 안 돼요. 시험 아주 잘 나와요. 두 가지요. 직접 점유자가 뇌물 먹고 임의로 인도한 거. 자, 사례를 볼까요? 저 실제 수험생 얘기라서 저는 생생하게 더 이 현장하고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한 10여 년 전쯤에 제 수험생인데 여기 시공사죠. 예,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이분은 타워 크레인이라는 거죠. 타워 크레인이라고 보셨을 거예요. 우리 강남 여기 사무실 바로 옆에도 스튜디오 옆에도 타워 크레인이 큰 상가를 지금 공사하는 데 쓰고 있죠. 아주 높이에서 이렇게 물건을 옮기고 이렇게 들을 때 그 크레인을 통해서 물건을 이동하고 하는 작업 도와주는 기구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타워 크레인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기 공사했으니까 시공사가 공사할 때 공사비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공사비 받을 돈이 250억 정도 됐어요. 이 공사비를 못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미분양이 많을 때야. 그래 아파트는 전화했는데 엄청 전화했는데 공사비를 결제를 못 받고 있는 거야. 그 이분이 공사비 받으려니까 뭐 했어요? 유치권을 걸은 거야. 유치권을 걸으려면 이분이 점유를 해야죠. 점유를 해서 여기다 유치권을 걸고 있었어요. 분양 안 되고 이거죠. 근데 이분이 점유를 해서 유치권을 걸려면 이분이 여기 있어야 되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급여를 못 주니까 이분이 어떻게 한 거냐면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나라도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 직원들 월급을 또 미루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내가 현장에 뛰어야지. 그러면서 이 점유를 누구한테 넘긴 거냐면 용역업체한테 넘겼어요. 관리해달라고 넘겨놓고 이분은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죠. 왜? 자기라도 일을 해야 월급이 나오니까 다른 현장에 가서.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런데 이 용역업체가 그러면 B한테 점유를 넘겨받아가지고 직접 점유를 하게 되죠. 직접 점유를. 그럼 맡겨놓은 사람. 타워 크레인을 여기다 맡겨놓은 사람은 무슨 점유를 하게 될까요? 바로 간접 점유를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간접으로 점유를. 용역회사는 무슨 점유? 직접 점유를 하고 여기는 간접 점유. 그럼 유치권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유치권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 시공사 소장이 머리를 쓴 거예요. 야 이거 유치권 때문에 분양이 안 돼. 분양이. 그래서 이분이 머리를 쓴 게 어떻게 썼냐면 이분을 만났죠. 용역회사 직원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한 거냐면 이분한테 제의를 한 거죠. 뭐라고 제의한 거냐면 내가 돈 7억을 줄게. 7억을 줄 테니까 네가 점유를 나한테 넘겨줘. 그래서 이분은 뇌물을 먹고요. 시공사 소장한테 뇌물을 먹고 7억에 뭐를 먹고요? 뇌물 사건이라고 그래서 뇌물을 먹고 어떻게 한 거예요? 점유를 넘겨버렸어. 그래 돈을 받은 거죠. 돈을 받고 이분은 잠수를 타버린 거야. 그러면 B는 C가 점유하는 거. C가 무슨 점이요? 직접 점유하던 물건을 누가요? 시공사가 뺏어간 건가요? 얘가 넘겨준 건가요? 이거죠.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전제 조건이 뭐냐? 침탈일 때만 돼요. 점유를 뭐 했을 때? 침탈했을 때. 침탈했을 때만 얘가 점유를 뺏어올 수 있어요. 만약에 얘가 어떻게 했다면 뺏어갔다. 얘가 점유하는 걸 얘가 뺏어갔다. 뺏어가면 얘는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뺏어간 건가요? 얘가 넘겨준 건가요? 얘가 넘겨줬다는 거지. 뭐 먹고? 뇌물 먹고요. 뇌물을 먹고 넘겨준 거죠. 그거는 뭐가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그럼 B는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B의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이 없어진 거. 왜요? 일로 넘어가서 점유가 일로 넘어가니까 이분은 유치권이 박살난 거야. 유치권이 박살나니까 받을 돈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부도 맞았어요. 이분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저한테 한 10년 전쯤에 해서 이 부분이 저는 정확하게 머릿속에 꽂혀 있어요. 직접 점유자가 뇌물을 먹고 임의로 뭐 한 경우 인도한 거는 뭐가 아니다. 침탈이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점유자는 돌려달라고, 이거 점유자가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두 가지입니다. 사기로 인도한 것도 침탈이 아니고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인도한 것도 침탈이 아니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가 시험 탈게. 그 다음 두 번째,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1년 이내, 뺏기고 나서 1년 이내 해야 됩니다. 이거 출소기간이라 출소기간은 뭐예요? 소송으로 나아가야 되는 기간이에요. 소송으로 해야 돼요. 점유물 반환 청구는. 몇 년 안에? 1년 안에. 이거 뺏기고 나서 1년 안에 소송 걸어야 된다. 1년 안에. 그럼 사례로 가서 볼게요. 여기 사례로 나오는데 사례 문제로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갑의 점유를 누가? 을이 침탈했다. 그럼 갑은 얘한테 돌려달라고 그러면 되죠.
돌려달라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을이 누구한테요? 승계인 병에게 넘겼어요. 이때 승계인은 선이야 몰랐어. 갑의 점유를 을이 뺏어가지고 병에게 넘겼죠. 이 문제입니다. 자, 저는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곽한구 사건으로 기억을 시켜드립니다. A가 벤츠 주인입니다. 벤츠 주인. 근데 이게 고장이 나서 카센터에다 수리를 맡겼죠. 그래 갑이 카센터 사장입니다. 주인이 차를 맡겼으니까 얘는 차량 소유자예요, 점유자예요? 카센터는 점유자죠, 점유자. 수리하려고 점유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걸 누가요? 곽한구가 여기 온 거지, 곽한구가 일 끝나고 지나다가 여기 왔더니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그 에마가 있잖아. 에마가 벤츠가 우아하게. 가보니까 이 직원은 뭐하고 있어? 졸고 있죠. 여러분 봄이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 벤츠 키가 딱 있잖아. 그래서 키를 가지고 튀었죠. 그래서 벤츠를 얘가 뺏어갔어요. 침탈했죠. 누구 거를? 주인은 A고 여기는 점유자죠. 그러면 점유자는 훔쳐간 차량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누구한테요? 병에게 매매로 팔았다. 대포차를 팔은 거죠. 헐값에. 싸게 나와 그러면 싸게. 이게 1억이라도 아주 헐값에 나옵니다. 이때 병은 이게 대포 차량인 거를 몰랐다고 그러죠. 몰랐으면 악이요 선이요? 선이죠. 그죠? 그러면 이 점유자가 찾아올 수 있느냐? 못 찾아와요. 바로 이겁니다. 점유자 갑은 선의의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얘가 선이면 못 찾아와요. 선이면 별세개. 여기 별세개. 그럼 선의가 아니라 뭐일 때만 악이면. 악의여야 점유자가 이거 뺏어올 수 있어요. 차 가져올 수 있어. 언제만? 악일 때만. 몇 년 안에? 1년 안에.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유자 갑은 승계인이 뭐일 때만? 악일 때만. 악일 때만 반환 청구가 되고 선이면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 포인트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간접 점유자다. 자, 이분은 직접 점유자, 카센터는. 그럼 이 주인은 맡겨놓은 사람은 무슨 점이요?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도 차량을 뭐 하는 거죠? 점유하는 거죠. 그래서 차량을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누구만? 카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야? 주인도 점유권 있죠. 무슨 점유? 간접 점유.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 허용된다는 거예요. 여기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합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게 뭐일 때요? 침탈이어야 된다. 침탈이어야 돌려달라고 합니다. 내 점유물 돌려달라고. 몇 년 안에? 1년 안에. 근데 그게 누구한테요? 승계인. 승계인이 뭐라면 선이면 안 되고 언제만? 악일 때만 됩니다. 오케이. 1번 침탈일 것. 2번 몇 년 안에? 1년 안에. 3번 승계인이 뭐일 때? 선이면 안 되고 악일 것. 네 번째는 간접 점유자도 됩니다. 네 가지를 파괴하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엑기스를 딱 꽂은 거야. 네 가지. 1, 2, 3, 4 이렇게. 이 그림을 통해서 머릿속에 넣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 점유권에 관한 소는 뭐를 이유로? 본권을 이유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점유권으로 소송을 했어. 그러면 뭐 가지고? 본권 가지고요. 소유권 가지고 재판을 하면 안 돼요. 왜요? 점유권하고 본권은 별개니까. 별개야. 서로 별개. 서로 뭐라서? 별개니까. 그래서 뭘로 걸면? 점유권으로 소송 들어오면 법원은 뭘로? 본권으로 재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점유보호 청구권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물권법 강론의 첫 번째인 점유권 완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소유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